2013년 9월 9일 월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독재 때도 없었던 일이라서 일제시대로 가봤더니 그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상영 중인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중단시켰습니다. 유신으로 회귀한 줄 알았더니 일제를 넘어서 중세로 돌아갔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화 감독, 제작자 등 영화 관련 12개 단체가 모여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미 등급분류위원회에서 12세 가의 심의를 받았고 천안함 사건 일부 군 관계자들과 유족들이 사법부에 제출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을 얻어낸 작품이다. 그런데 어떤 돌발 사태가 발생하였는가? 9월 5일 첫 상영부터 다양성 영화 부문 1위의 관객 동원력을 보였으며 개봉 이틀째인 6일 메가박스로부터 상영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지 불과 몇 시간 후의 일이었다. 제작 및 배급을 맡고 있는 주 아우라 픽처스는 바로 그 메가박스로부터 상영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우리는 이를 영화계 전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중대한 위기로 판단한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많은 관객들이 원하는, 한마디로 돈이 되는 영화를 메가박스 측은 왜 상영 중단하게 됐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일부 단체의 강한 항의 및 시위에 대한 예고로 인해서 안전상의 문제라고 밝히셨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먼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보호 요청을 하는 게 상식적인 수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우선은 저희는 경찰을 부르고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네. 네,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주말이었기 때문에 금요일에, 이제 주말에 좀 더 걱정이 되니까 금요일에 취소한 이유고요, 그것도. 영화 상영을 중단하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말. 과연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담당자의 말인가? 귀가 의심스러웠는데요. 그럼 어느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위를 예고했길래 상영을 중단했는지 메가박스 측에 더 물어봤습니다. 저희도 익명으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알 수 없고요. 그게 저희 프로그램 팀 개인 번호로 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시위에 대한 예고와 항의 내용이 어땠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왈가왈부할 것도 없고요. 그냥 왈가왈부라는 말은 구차하게 옳다 그르다를 말하다는 뜻인데요. 국민의 알 권리와 볼 권리가 구차하다는 뜻인가요? 구차하지만 혹시 영화인들이나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사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영화인들이나 정지영 감독에게 사과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저희가 협의하에 이렇게 상영을 종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메가박스의 지금 태도 변화로 인해서 볼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들에게는 사과할 의사가 없으신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답니다. 이 많은 국민들 앞으로 메가박스를 갈지 안 갈지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메가박스 측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메가박스의 대주주 궁금하다는 분 많아서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 6월 7일자 연합인포맥스에 메가박스가 국내 스크린 점유율 20%인데 대주주가 바로 삼성과 중앙일보 계열이라고 돼 있더군요. 중앙일보 계열. JTBC가 생각이 나서 공정한 보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아직 한마디도 리포트를 안 하셨더군요. 네, 중앙일보 계열 JTBC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이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감사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얼마나 더 침묵을 지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49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312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대선 이후 국내 정치의 중심이 여의도에서 국정원이 있는 내곡동으로 옮겨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혀 농담같이 들리지 않으시죠? 네. 국정원의 이석기 태풍이 국회를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촛불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과연 예전 같은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네. 고발뉴스도 같은 마음으로 현장에 취재본부 천막을 쳤습니다. 네, 제11차 국민 촛불 집회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민주당이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전국 지방 순회 집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진보당과 한 장소에서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모일지 상당히 관심인데요. 그래도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15,000명 가량 지금 모인 가운데서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기 파문, 그야말로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과연 다시 촛불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집회인데요. 민주당이 대전으로 떠났지만 자발적인 시민들 그리고 약간의 진보당 조직 세력 해서 충분히 이 청계광장을 채운 상태에서 국민 집회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태풍 이후에 다시 촛불이 밝혀질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최 측인 시국회의도 이날 집회에 많은 인파가 모일 거라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목도 대학생, 교수, 그리고 국민이 함께하는 촛불 집회라고 짓고 교수와 학생들 위주로 자유 발언자를 배치했습니다. 87년의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는 헌법이 죽은 문서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삶의 기본 원칙임을 우리가 이룩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법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체돼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국정원 해체해야 합니다. 전국 교수노조 홍성학 수석 부위원장에 이르러 국정원 해체뿐 아니라 새누리당도 해체해야 한다며 이른바 새누리 해체론을 들고 나오자 시민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해체를 넘어서서 새누리당도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관위는 이제 국민들의 손으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선출직으로 해야 됩니다. 경찰 개혁해야 됩니다. 국정원만 얘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당은 다음에는 대선 출마 조건 자체를 부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민변의 박주민 사무처장도 국정원 국정조사를 거치며 새누리당의 실체가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어떤 움직임이 오히려 국민분들에게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한편이 아닌가라는 강력한 인상을 심어준 것 같아요. 잘못 처신한 것 같아요.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의혹이 있는 건 철저히 좀 밝히고 국민분들이 알도록 하고 해야 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마치 국정원의 변호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초지일관 변호에만 일관했다는 점이 오히려 국민분들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았을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꾸준히 늘어난 촛불 시민들은 2만에 달하는 규모로 늘어났는데요. 이어서 지방에서 올라온 고교생들의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국정원 사태를 지켜보면서 구미시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정의를 배웁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말라고 배웁니다. 법을 지키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제 고향 구미시 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에게 질서 파괴와 부정부패와 비겁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에 대해 일체 보도하지 않거나 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수구 기득권 매체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국정원과 장악된 언론은 저희를 왜곡하고 탄압하였습니다.
저기 있는 동아일보에서는 의견 차이 때문에 나간 청소년들에게 한 기자가 자신의 기자 생명을 걸고 취재를 하겠다며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취재를 하고 나온 기사의 결과물은 기사가 아닌 저희를 종북들의 꼭두각시로 통합진보당의 꼭두각시로 매도를 하는 단편 소설을 써냈습니다. 개념 프로레슬러로 알려진 방송인 김남훈 씨도 촛불 현장에서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인근 김조광수 감독의 결혼식에 왔다가 들렀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계덕 기자, 네네. 프레스 바이플, 네네. 이계덕 기자 연락을 받았는데 무슨 인본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방금 전에 보니까 그 2명이 올라오셔서 인본을 투척하고 가셨더라고요. 동서결혼식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땅이 갈라지고 벼락이 떨어진다고 해서 정말 벼락이 떨어지나 한번 보려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벼락도 안 떨어졌고 땅도 안 갈라진 거 봐서 뭐 별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 없었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네네.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네, 제가 박근혜랍니다. 대통령이요. 글쎄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금만 시켜주십시오. 뭐야 이거? 그건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이고 선출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도 대통령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밝히신다면 선대의 가업을 잇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실 수가 있어요. 이날 촛불 집회의 대미는 시민 학생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광장 음악회였습니다. 네, 8시 40분 이제 막 넘고 있는데요. 마지막 지금 연사 발언이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오늘 민주당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역순회 집회, 아마도 이제 진보당과 한자리에서 엮이는 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진보당 입장에서도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 같지는 않은데 순수한 시민들 2만 명 정도가 청계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석기 사태, 이석기 태풍 이후에 촛불 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완전하게 불식시킨 그런 촛불 집회 현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이제 12차 촛불인데요.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되찾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범국민 행동의 날로 정해서 대규모 국민 집회를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살아남은 촛불이 다음 주에 얼마나 들불로 번져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한 주 여러분과 함께 고발뉴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면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여드는 판에 한가하다고 혹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식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보통 결혼식이 아니라 당연한 결혼식이라는 이름이 붙은 결혼식인데요. 민주주의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인권 수준을 높이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에 왜 당연하다는 말을 갖다 붙였을까요? 당연한 결혼식 어느 멋진 날이라는 이름의 결혼식장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김조광수 감독의 결혼식인데요. 100명에 달하는 취재진과 1000여 명의 하객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동성 간의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인권운동을 벌이고 있는 현직 영화감독의 결혼식인 만큼 유명인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나 축하드리고 너무나 당연한 거라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이라.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결혼한 너무 축하드리고요. 일찍이를 가진 게 더 좋은 운명을 쓰시니까요. 좋은 것 같고요. 식이 시작되기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조감수 감독은 이날 결혼식이 동성애자도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 진행된 행사라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네, 우리가 만약 이성애자였다면 아마도 이유리 씨처럼 조용히 결혼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동성애자의 결합에 대해서 한 번도 사회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결혼을 계기로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처럼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란법석을 떨면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조광수 감독님, 김승환 대표님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나이 차가 많은데 세대 차를 극복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사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진짜 복이 많은 사람 같아요. 진짜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한순간에 이렇게 같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목격자로서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기 주변에 누구나 당연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누군가에게는 박탈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 너무 예쁜 것 같아. 예쁜 커플 화이팅! 낯익은 얼굴들의 축사가 이어질 때마다 설마 저 사람도 축사를 하면서 시민 하객들 사이에 작은 술렁거림이 느껴졌는데요. 백기환 선생이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 아시나요? 이 할아버지는 현대 자본주의의 살인적인 모순과 싸우는 민중의 현장에만 나타나는 할아버지요. 그런데 이런 잔치마다에 온 까닭은 두 젊은이의 오늘의 잔치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두 젊은이의 잔치의 기본적인 성격이 무엇일까요? 수억 년 동안 사랑은 내 거다! 사랑은 내 거다! 라는 껍질 속에 갇혀 있었던 그 껍질을 깨는 첫 무대가 오늘 이 사랑의 잔치인 겁니다. 백기환 선생의 힘있는 축사까지 듣자 용기 백배한 변영주 감독이 결혼식 개시를 알립니다. 이제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관객들의 환호 속에 등장한 김조감수 감독과 배우자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 커플은 뮤지컬을 연상시키는 무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여 고쳐달라 빌었죠. 그때는 참 많이 힘들었어요. 하루에 30분씩 저를 벌주어야만 잠이 들곤 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어요. 9년 전에 그 사람을 만났죠. 그대여, 친구 사이에서 우리는 처음 만났죠. 그대여, 19 나이 차이 중요하지 않았죠. 일부 종교단체에서 이날 결혼식에 앞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해 동성결혼을 둘러싼 한국 사회 인식 수준을 반영했는데요. 실제 식이 시작되자 50대 남자가 무대 위로 난입해 오물을 투척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을 기독교 신자라고 밝혔는데요. 곧바로 경찰의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한편 이날 거친 축의금은 전액 성소수자 인권센터와 인권재단에 넘겨진다고 합니다.
오물을 투척한 남성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김조광수 부부의 결혼식을 더욱 세상에 널리 알려준 결과가 됐습니다. 결국 제도권 언론의 폭넓은 주목까지 이끌어낸 이날 결혼식 행사는 김조광수 부부의 혼인신고가 만일 반려될 경우에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향후 한국사회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데일리 고발뉴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아무래도 시절이 수상하다 보니까 가볍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도 좀 무거웠죠. 오늘 클로징은 무거운 세태를 가볍게 넘나들면서 이 사람들에게 널리 메시지를 알리려고 애쓰는 광주광역시 시민행동의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뭐하러 왔냐면요, 자, 고기도 넣고 양념도 넣고. 원래 국정원은 덜 익은 것이 맛이지? 아. 대성게임, 자. 대성게임, NLL, 내란 조작 음모까지 국정원 싸움 완성! 넬로와. 자, 막판. 넬로와. 넣고. 자, 국정원 발라버려.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아, 그다음에 강태씨. 오물이요? 네, 쌈 싸 먹어야 되니까. 저기. 다 씹어 먹어보려고. 저희 국정원 쌈 싸 먹으러 왔어요. 아. 니들만 쌈 싸 먹냐? 맛있겠다, 국정원 쌈. 오늘도 드시러 오셨네요. 아유, 여부가 있겠습니까? 묵어야 돼. 좀 더 먹끓여야지, 저는. 와. 짜장면이죠, 생고기로. 오늘 생고기예요? 예. 아. 날걸 뭐 날로 먹었을게. 날로 먹어보냐고 그거. 무슨 소리야? 국정원이 나라를 날로. 야, 그럼. 이분들 벌써 일주일째 점심에 삼겹살과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NLL 대화록 유출 이런 것들 다 쌈에 얹혀서 드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정원을 썰어보자는 의미에서 돈가스를 드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 하시고 참여도가 그만큼 높다는데요. 혹시 너무 가볍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무거운 것도 하나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국정원을 해체해야 하는 이유라는 1분 남짓한 동영상인데요. 전체를 보고 싶으신 분은 진보당 홈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 2013년 9월 9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월 동안 독방 네. 혼자서? 네. 잡아당겨서 벽에다 막 쪄놔놨거든요. 이렇게 부딪히게 하고 쪄놔놓고 너 안 되겠다. 다 죽이고 나는 소리. 중이가 무시로 데려가야겠다. 정신 붙들게 해주겠다는 소리. 내가 안 가겠다 하는데 막 하면
없었겠지.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돼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